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경제의 한가운데서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정말 헷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호황이 온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곧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요. 미국 덕분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가 올 거라고 막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에서 시작될 금융 쇼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줄다리기의 한쪽 끝을 꽉 잡고 있는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요, 경제에 더 많은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은요, 항상 이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많게, 물가는 안정적으로.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저울의 추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자리 시장이 좀 식어가는 조짐을 보이니까 연준의 관심사가 물가 잡는 것에서 경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금리를 낮춰서 돈 빌리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연준이 어떻게 이걸 조절하는지 이해하려면 채권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팔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은행에서 10%짜리 예금 상품을 내놓는다면 제 5%짜리 채권은 순식간에 인기가 확 식어버리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의 황금률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시소처럼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거죠. 중앙은행이 바로 이 시소의 원리를 이용해서 경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은 말 그대로 돔을 찍어서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푼 돈이 무려 9조 달러,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규모의 돈이었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죠. 이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요. 그러다가 팬데믹 터졌을 때 그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였다가 2022년부터는 반대로 물가 잡겠다고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양적 긴축이죠. 그런데 바로 최근에 그 긴축마저 딱 멈춘 겁니다. 와,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근데 왜 갑자기 긴축의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금융 시스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이 마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거죠. 자, 이제 줄다리기의 반대편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요, 지금 미국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힘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뭘 했냐면요. 이자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다른 나라 부동산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해온 거예요. 이게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자금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일본의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도 오르고 정부 지출도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들이 일본을 금리 인상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슬슬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게 결정하겠다. 이 한마디에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일본 금리가 진짜 오르면요.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던 그 막대한 엔캐리 자금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투자했던 자산들을 한꺼번에 팔아치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동시투매 사태, 즉 금융쇼크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시죠? 세계 경제를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두 거대한 힘이 바로 미국과 일본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경기가 식을까봐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려 하고, 반대로 일본은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조여서 자산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정면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들의 힘겨루기가 우리와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이길까 하고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줄다리기의 향방을 알려줄 핵심 지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일본은행이 뭐라고 하는지, 미국 고용지표는 어떤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 거대한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당겨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찾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